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위험한 언론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재명의 위험한 언론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걸 들으시고 나서 도대체 이재명이가 위험하지 않은 구석이 어디 있느냐? 그럼 뭐 또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하실 분들이 몇몇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 그냥 얘기를 꺼낸 겁니다. 어, 왜 그러냐?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굳이 뭐 이렇게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지만 이재명이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 언론을 갖다가 모욕 비하하고 그 언론 매체들의 기사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우리 국민들을 또 결과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모욕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이가 4월 10일 총선 이후로 더불어민주당 포함해서 뭐 조국당 포함해서 이 좌파 세력들이 19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기 윤석열 정권은 지리멸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뭘 하려고 이 정권을 잡았는지 모를 그게 불분명하다. 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그 전에는 뭘 했고 앞으로는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어떤 정체성의 의심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이재명이한테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추켜 세워주니까 이재명이가 자기가 진짜 뭐나 된 듯이 이재명이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면서 이 제1당의 대표일 뿐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진짜로 뭐나 된 듯이 여의도 대통령이나 된 듯이 자기가 뭔가 입법부의 수장이라도 된 듯이 자기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위에 상위의 존재인 듯이 이제 우리 국민한테 대놓고 이런 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여론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냐? 그게 바로 지지율과 연결되고 그 지지율이 결국에는 표로 연결되고 그 표가 자기의 권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여론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뭔 말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 정치 안 해, 이제부터. 내가 눈치 볼 필요도 없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런 여론이나 민심의 눈치를 볼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거를 초월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완전 내 세상이다. 뭐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뭔가 착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언론이라는 언론 매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은 이 검찰이란 주인이 뭐 뼈다구나 고깃점이나 이렇게 던져주면은 좋다고 꼬리 흔들면서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개에 불과하다. 이런 모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 언론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좌파 매체들 별로 안 좋아하실 거고 또 우파 매체들도 이런 논조 같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속성상 언론이 안 좋은 일을 보통 고발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을 뭔가 칭찬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속성상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가서 그렇게 환영받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우리 사회 각종 이런 각 분야의 이런 뉴스라고 해야 될까? 이런 사실관계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십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걸 전달받습니까? 결국에는 언론 매체 보도로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 말입니까? 결국엔 이재명이가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검찰의 애완견인 언론이 그냥 왜곡 조작한 거를 그대로 보고 믿는 국민들이라는 것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뭔 말이냐 이재명이가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이렇게 모욕을 한 거 비하를 한 거는 결국에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이야 검찰의 애완견인 언론이 쓴 대로 그냥 믿고 나 이재명이가 정말로 뭔 큰 잘못이나 한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대국민 모욕을 한 것과 같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는 이제 여론이나 민심 그런 거 눈치 안 본다. 나 이재명이다.
되겠다. 지금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야말로 이제 자아가 너무 기대해져 가지고 마치 자기가 저기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된 듯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된 듯이, 자기가 무슨 이 나라의 최고 존엄이나 된 듯이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재명의 착각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이재명의 행동, 언행 변화를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이 이재명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그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요새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그 언행을 보면,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이 사건으로 이화영이가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이가 그 이후로 약간 멘탈이 흔들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매우 거칠어졌고, 그리고 그 뭐랄까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것들 갖다가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뭐 위반한 것도 혐의도 많고 재판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자기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걸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그러면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다. 권력을 동원해 감옥형을 피하려는 행태다. 나경원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라면 애완견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편들을 보도를 해야만 언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인가? 정말 기본 수준을 의심케 한다. 이재명 한 명에 의해 대한민국 정체가 농락당하고 있다. 참으로 서글프고 화나는 것이다. 안철수는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다. 결국 이재명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제왕적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서 군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처럼 정말 만약에 이재명 관련 기사를 쓴 그런 언론 매체들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또는 검찰의 일방적인 이재명 헐뜯기, 깎아내리기 또는 이런 조작, 그런 것들을 그대로 믿고 일방적으로 그런 기사를 보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뭡니까? 이 언론에 대해서 형사소송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걸 수 있고, 언론 중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지금 그런 걸 하지 않고 언론 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는 언론 매체들을 이재명이가 가만히 놔두고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정치인이라도 자기 지지율 떨어지는, 자기 표 떨어지는 그런 기사를 거짓으로 쓴, 허위 사실로 쓴 그런 언론 매체를 가만히 놔두고 갔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진실된 기사를 쓴 그런 매체들도 이런 법적 대응을 하고, 또 공식적인 대응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재명이가 아무런 속수무책으로 있으면서 언론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입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봤을 때 이재명이가 정말 그 어떤 언론이라도 왜곡 조작을 해서 자기 기사를 썼다? 그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아마 보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박원순이가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때, 그 박원순이의 지지율이 30%를 넘어갔을 때, 저는 박원순이 기사를 거의 매달 썼습니다. 매달 썼는데, 이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박원순이가 있던 서울시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제가 그동안 했었던 기사,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16건, 17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의 그 소송, 저를 이제 고소한 사람은 누구냐?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또 개인으로서 박원순이 또 저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소송 건이 또 여러 건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언론 중재위에 제 기사를 걸었던 게 제 기억에 한
대여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박원순이나 뭐나 이 정치인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기사, 그게 설사 그 내용이 사실이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걸고 봅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정치인들이. 근데 이재명이가 왜곡 조작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자기에 대해서 쓴 그 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대응을 했고, 그래서 그 법적인 대응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재명의 그 언론관을 살필 수 있는 장면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장면이 뭡니까? 2018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나서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가 됐지 않습니까? 당선된 날입니다. 투표 이제 개표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재명이가 그 방송사들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뭐 이걸 막 떼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뭐 예의가 없어 막 이렇게 소리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인터뷰 끊으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 예정에 없던 질문을 했다. 그때 당시에 뭔 질문을 했더라? 하여튼 뭔 질문을 했는데 이 MBC 인터뷰인가 그렇게 했는데 뭐 예의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거 분명히 방송사 카메라들이 다 찍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행태를 보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 언론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기자들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그 정보를 받는 그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보였던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 이 칼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이 그때 당시에 쓴 기사입니다. 2021년 11월 달에 쓴 기사입니다. 그로부터 한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재명의 위험한 언론관 이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본인에게 따지고 드는 언론에 매우 적대적이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이뤄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선된 뒤에는 대개 통합과 화해를 강조하는데 이 후보는 달랐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왕인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가 뭐라 했습니까?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재명의 발언, 그리고 이 2018년 지방선거 직후에 이재명의 그런 행동, 그리고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의 이재명의 그런 언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자가 정말 집권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자 하는 그 대한민국이 남아 있겠습니까? 정말로? 아니면 러시아, 푸틴의 러시아, 시진핑의 중국, 그다음에 저기 반국가단체 수계 김정은이가 지금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저 북한 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칼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당선이 확실해지는 MBC 인터뷰에 응했다. 이 후보는 소감을 묻는 말에 100만의 시정을 맡고 있을 때보다는 많은 책임감, 하중 그런 걸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선거 전에 이슈였던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입니다. 의혹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며 인터뷰를 중단했다. 이어서 JTBC 인터뷰에서도 뭐 쭉 해서 중략해서 진행자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에서 하신 얘기냐고 묻자 이재명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이라고 가정에서 말한 적이 없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가 보다라고 대래 진행자에게 쏘아붙였다. 당 대선 후보가 된 뒤 지난 10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을 묻는 패널 질문에 이 후보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하자 패널로 나온 다른 언론인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는 것이니 질문이 거슬려도 패널을 평가하는 건 자제해달라고 반박했다. 경선 전에도 대장동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 언론사에 대해 이런 것이 징벌 대상이라며 언론사를 향해 손을 떼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12일 부산을 방문해서는 지지자들 향해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한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고 우리의 진실을 알리고 저들의 잘못을 우리의 카톡 텔레방 댓글로 커뮤니티에 열심히 써서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알리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정확히 무슨 이유로 그 이재명이가 그런 행태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가 자기 집에서 나올 때 한 여기자가 따라 붙어가지고 이재명이한테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차에 올라타려고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갑자기 그 여성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겠냐면 상당히 그 질문이 악의적이네. 막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그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송사 카메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방송사 카메라들이 생중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런 식으로 아주 안하무인격이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헌법이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거를 갖다가 대놓고 이렇게 깔아뭉개는 듯한 발언을 하는 그 이재명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검찰의 애완견 운운했던 그 이재명이 만약에 정말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지금 북한 김정은이 밑에서 그 압제하에 시달리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과 대체 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차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앞으로 차기 정권에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정치에 관심을 끊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이번 총선 때 그래서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나는 조국당을 찍고 이준석 당을 찍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좋게 바뀌느냐 나쁘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을 정말 차분하게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런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결과 정말 뭐랄까 이 나라를 위한 투표, 이 나라를 위한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런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처음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마지막에서나마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걸 놓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릴리와 찌찌님 그리고 IUFC JIF968님 러블리 로지스님 이 세 분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저한테 비판적 의견 달아주시고 그럼으로써 저도 발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댓글로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는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